연희에서 만약 연희를 기준으로 연희는 또 1대1이니까 딱 정확하게 나오잖아. 하우연, 서황, 우공, 장하, 박진, 등의 도창. 이게 잘자리 넣으면 이게 한두 것 없이 나와요. 이게 정사를 기준. 실제 역사적인 정군 사령관의 능력으로서 세상은 뭘까? 그거하고 5위는 더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삼국지 하면 최고의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촉밭입니까? 윗밭입니까? 아니면 최근에 유행하는 옷밭입니까? 근데 왜 요즘에 진짜 오빠가 유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발굴하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촉파가 많았다가 그러다가 한참 조조의 어떤 그 처세나 여러 가지를 좀 배우고 싶어하는 윗바가 많이 생겼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눈을 좀 돌려보자. 강동 어떠냐? 정말 그걸까? 아니 그럴듯하긴 한데 여기에 무슨 깊은 뜻이 있으면 이게 아주 큰 힌트인데 요즘 제가 고민 중이야. 왜 요즘에 오빠가 이렇게 늘었지? 오늘은 조조 최고의 장수는 누굴까? 요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조가 가진 장수가 워낙 많아서 네. 사실은 뭐 유비하면은 5손가락만 펴면 되고 일단 정말 뭐 이 촉바 중에 촉바다 그러면은 5손가락 정도 더 피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데 조조는 뭐 발가락까지 다 써도 사실은 모자란 상황이죠. 모자라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최고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기대가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머릿속에 게임과 만화로 애니메이션으로 삼국지 배운 사람, 소설로 이 삼국지를 배운 사람, 또 정사를 공부하신 분들 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몇몇 딱 집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과연 그들이 순위에 들어갈까인데 일단은 그냥 보통으로 하면은 연희가 가장 유명하니까. 네. 근데 사실 연희는 뭐 아마 할 필요도 없을 거야. 네. 연희에서 만약 연희를 기준으로 네. 연희는 또 1대1이니까 딱 정확하게 나오잖아. 주로 1대1 대결의 능력으로 봤을 때 뭐 물론 약간의 전술적인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대체로 조조의 탑은 하우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휘하고 허전은 거의 동급이고 둘이 붙어서도 승부가 안 났으니까 스타일도 똑같잖아 이게. 맞아요. 그리고 활약을 한 건 정말 허전도 정말 활약을 많이 했는데 전희가 좀 일찍 죽었어. 네, 둘이서 전후반기에 나눠서. 그러니까 공동 2위니까 3위 없고 4위는 그럭저럭 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다른 것 같이 하면 그래도 아마 다 장류 뽑을 거예요. 장료. 네. 장료는 지략도 조금 네, 있는. 있고 뭐 또 요즘 또 인기가 올라가니까 정사도 약간 집어넣으면 장료가 세고 그 다음이 이제 5번이 문제인데 이거 완전 과잉이야.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 하우연, 서황, 우금, 장하, 박진 뭐 등의 조창 등 이게 잘자리 넣으면 이게 한두 것 없이 나와요. 그러네요. 이거는 답 내기도 힘들어. 이거 답 내면 분명히 댓글에 싸움 날 거야. 이걸 가지고 이제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긴 좀 미안하고 정말 표현이 없네. 하승진 기재기. 네, 그래서 다들 상위로 비슷해. 이렇게. 맞아, 이게 하여간 비슷해서 이분들은 주로 여퍼나 그 A급 A급도 아니야 슈퍼급들한테 좀 깨져주는. 네. 문제는 안 죽고 사는 거죠. 예를 들면 알량이나 문추한테 나가서 조조군 장수가 한 칼에 죽어요. 근데 서황이나 장료는 그래도 죽진 않아요. 그렇죠. 뭐 여포랑 붙어도 뭐 10합에 도망갔다 막 이러지 죽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의 특징이 그거야. 슈퍼를 만나도 죽진 않는다. 버틸 정도는 된다. 뭐 이렇게 방독도 있구나. 뭐 이게 등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삼국지 연희는 빼고 네. 이제 정사를 기준으로. 실제 역사 기준으로. 정사를 기준으로.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기준도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때 기준이 확 바뀌는 게 뭐냐면 정사 기준으로 하면 1대1 단기 접전이라는 건 거의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뭐 젊었을 때 좀 힘썼겠죠. 그리고 또 전위나 허전은 확실히 1대1에 강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봤자 이 연희의 제일 문제가 나이 50, 70이 돼도 능력이 줄질 않아. 60대서 나가고 막 흰수염 휘날리며 그렇게 나가고. 말해요. 말이 되냐고 그게.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날렸을 수도 있지. 근데 이거 중대장 넘어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삼국지에서의 장수의 진짜 기준은 딱 크게 보면 두 가지. 1대1은 있든 없든 빼고 있어도 젊었을 때 한때니까 야전군 지휘관으로서 어떤 그래도 전술을 짜고 그렇죠. 뭐 공격하자 이러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하우돈 부대랑 허저의 부대가 붙었을 때.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사실 군대에서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보급이라든가 군사 행정을 한다거나 그렇죠. 요즘 말로 하면 국방부 장관, 뭐 합참의장 이런 거 하는 거. 네. 물론 예를 들면 뭐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을 지부를 갖고 얘기하면 마샬은 웬만한 전쟁사 잘 아는 사람이면 알지도 못하고 네. 그 아저씨는 중대장 이후로 전쟁터에 나간 적도 없어요. 음. 그래도 사실 걔가 제일 높았잖아. 메가더나 패트보다 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냐? 넌 총 한 방 안 쐈지 않냐? 라고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고 이제 롬멜이나 패튼처럼 야전군 사령관을 한 사람이 있는데 뭐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 우리가 따질 건 없지만 그렇죠. 아예 다 소중하죠. 그래도 또 재미를 보는데 네. 마샬 이런 거 쫓아가면 검증하기도 힘들고 네. 그래서 현대전으로 하는 롬멜이나 패튼 같은 야전군 사령관의 능력으로서 네. 이제 최상은 누굴까? 그렇죠. 네. 게임처럼 이렇게 부대 데리고 가가지고 누가 대장이고 무슨 부대고 근데 이 상태에서 따라라락 이렇게 붙었을 때 이제 누가 강한가.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를 이거 밑에서부터 합니까? 위에서부터 합니까? 이게 밑에서부터 하면 위가 너무 상상이 되기도 하는데 또 위에서부터 하자니 좀 힘이 빠지기도 하는데.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 5위가 제일 어려웠어. 아니 왜냐면 조조는 일단 탑 티어 몇 명 이렇게 해놓긴 하지만 중간 단위에 그러니까 상위 티어가 너무 많아서.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럼 5위부터 가시죠. 5위부터 네. 5위 이거 사실 제가 저 모 라디오에 지금 한번 나가서 했어요. 네. 했는데 뭐 얘기는 했어. 뭐 이거 이렇게 또 허준 씨랑 하면 또 다른 거니까. 네. 근데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네. 허준 씨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고 5위는 내가 바뀌었어. 이 방송 할 땐 이 말하고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아니, 진짜 생각해보니 힘들다. 바뀔 수. 아니 시험 시간 50분 동안 시험을 봐도요 1번 문제 정답을 3번 4번 바꿉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바뀔 수 있죠. 하기 전엔 내가 얘로 할까 막 고민하다가 가서 이걸 했는데 돌아가면서 다시 생각. 이걸로 할 걸. 댓글에서도 이것도 괜히 쌈 한번 붙여봐. 여러분들 생각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연희에선 많이 평가절하됐지만 제일 평가된 사람 중에 한 명은 우금이에요. 우금. 네. 근데 우금이 연희에도 엄청 많이 등장하긴 하죠. 맞아요. 네. 맨날 깨지는 네. 지표. 쟤한테 우금 이기면 명장, 우금 못 이기면은 뭐 맞아요. 평장. 그렇죠. 그래서 항상 거기서 이제 꼭 어. 잘 슈퍼급만 나면 네. 깨지는 장소로 아주 유효적절하게 써먹습니다. 보통 수문장이라고 하죠. 네. 근데 사실은 그 원래는 장려보다도 우금이 그래도 높아 서열이. 서열상으로. 네, 네네. 서열이 높아. 근데 그 서열이 여기 좀 애매한 게 네. 옛날 서열은 항상 친소 관계가 있어요. 네. 하긴 그렇지 뭐 나랑 친한 놈하고 능력 그럼요. 비슷하면 자기 친한 놈 먼저 쓰는 게 이건 그렇죠. 옛날엔 이게 정석이기 때문에 네. 아들이 바본데 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네. 근데 비슷해. 비슷하면은 아들 조카를 먼저 쓰는 건 그럼. 옛날에는 그걸 당연시했기 때문에 당연하죠. 조금 애매하긴 해요. 서른 안으로 굽죠.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금은 그 연희에서 나오는 것처럼 맨날 저희 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나가서 저 터지고 와가지고 여포한테는 제가 5번밖에 안 됩니다. 뭐 이러는 레벨이 아니고 생각보다는 야전군 사령관이나 지휘관으로 굉장히 명망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우가 우금을 사로잡았다 했을 때 이게 난리가 난 게 그러고 보니 연희가 그게 좀 손해야. 관우가 우금을 생포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한 거 아니야? 우금 정도는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우던 정도를 잡아야 되는 거 우금은 아니야? 무력이 80 되나? 맞아요. 그렇게 되는데 사실 우금이 되게 격이 높아요. 사실은 초반기 조조의 탑5 안에 들어가는 장소예요. 근데 이제 끝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어떤 이미지가 그렇고. 그 다음에 좀 억울한 사람이 악진. 악진은 장료하고는 살짝이 비슷한. 체격도 작고 그런데 악발이라고 네, 말하는. 선봉대장으로 아주 날려가지고 뭐 조조가 거의 장료랑 동급으로 쳤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황. 서황이 벌써 후보에 올라와요? 서황도 악진 장료랑 비슷한 레벨이에요. 근데 이제 장료하고 서황은 원래는 악진급이었는데 기병으로 주로 돌격대장 위주였는데
조금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어. 군사령관, 야전군 사령관 어. 안목이 커지는 젊었을 때 힘이 좋았는데요. 큰 도끼를 썼다고. 네, 뭐 창에 달린 도끼였나 뭐 그걸 썼다. 근데 그건 연이 갖고 하여간 아, 뭐 저기 연이. 이렇게 잘했는데 예. 하여간 돌격대장으로는 그 악진, 장려, 서왕 다 같이 날리다가 말년에 가면 악진은 조금 그런 쪽은 떨어지고 서왕하고 장려는 이제 군 관리 능력이 많이 그렇죠. 올라가고. 그런 관리 능력이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하우연. 하우연. 하우연은 사실 굉장히 높아요. 네. 조조 편에서 하우돈의 동생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중요한 전쟁을 많이 다녔고 네. 장합하고 팀을 많이 이뤘는데 장합보다 항상 위였죠. 사령관, 부사령관 격으로. 그런데 이제 하우연이 이제 어떻게 보면 조조군 장군 중에서 적한테 죽은 장군 치고는 최고 레벨이죠. 이 한 방으로 유비는 스타가 됐고 하우연은 연희에서 좀 맛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약간 하우돈 급은 아닌. 예. 예, 좀 아래. 맞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하우돈이 오히려 전투 사령관으로는 오히려 질이 안 되고 그분은 이제 오히려 국방장관 이런 거 하는 스타일이고 오히려 동생이었지만 하우연이 더 야전군 스타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공적을 많이 세웠어요. 끝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쭉 깔아놓고 보니까 어디부터 갑니까? 내가 누구 갖고 고민할게요. 여기서 이제 둘이 나와요. 둘이. 우금? 사실 우금도 생각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우금, 서황, 하우연 놓고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솔직히 말하면 하우연이 맞는 것 같아요. 서황이나 우금을 쳐줄까 했었는데 네. 제가 다시 읽고 다시 읽어봤을 때 사실은 하우연이 왜냐하면 대개 이제 서황이나 조조의 맹장들은 기병 돌격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좀 이렇게 커졌다 하더라도 네. 보통 기병 돌격으로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이 걸려. 이거는 잘하는데 수전에 가면 잘못한다거나 여기 가서는 잘못한다거나. 근데 의외로 하우연은 잘했어요. 기병 돌전도 잘하고 뒤에서 관도대전 때는 군수사령관. 근데 제가 이제 좀 종합적인 장군 능력을 본다면 돌격대장만 한 게 아니라 군수사령관, 후방 보급 지원 이런 것도 잘했고 중요하거든 이런 능력. 그 다음에 한중 쪽이나 저 마초랑 제일 이제 공을 세운 건 마초하고 한수 깰 때인데 강족 저족 해치울 때 이런 생각보다 전략적 두뇌도 되게 좋습니다. 무력은 마초가 분명히 높은데 네, 하우연보다. 근데 그때 아마 1대1 할 때는 아니니까. 하우연은 활을 그리고 또 이 게임상에서 보면 잘 쏘는 걸로. 게임에서는 그래요? 토탈워에서도 기병으로 하는데 굉장히 잘 사용했었거든요. 이미 활 쏘는 시대는 지나갔고 그냥 이렇게 전적 사령관으로 할 때 전략적 두뇌도 좋고 전술적 두뇌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문제야. 한중에서 황충한테 죽었잖아요. 네. 죽고 나니까 또 조조가 한 말이 탁 가슴을 찌르는 또 말이 딱 나와요. 뭐라고요? 장수는 용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좀 있어야 된다. 평소에 하우연한테 그랬다는 거야. 하우연 넌 머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또 신났잖아. 연희는 또 이놈이 원래 머리가 없는 놈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지가 완전히 좀 돌격은 하는데 머리가 좀 나쁘다 이렇게 고쳐버렸어요. 근데 그 얘기는 사실이에요. 조조가 하우연 너는 장수가 머리를 좀 써야지라고 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옛날 역사책에 정사도 똑같아. 네. 하우연이 성공했으면 이런 말 안 했을 거야. 그렇겠죠. 아니면 우리 그 연희에서 장비가 엄한 사로잡을 때처럼 뭐 머리도 쓰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렇게 쓰지. 장수는 용기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우연이 기발한 계략을 쓰더라. 이놈이 내 말 듣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말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유비가 제갈량 보고는 당신 나 천재여 맨날 그랬겠어. 했잖아. 마속 얘기할 때 당신 쟤는 좀 같이 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말하면 우리 둘이 한 얘기도 아마 어록 다 잡아놓으면 별 얘기 다 있을 거야. 지난 5년 동안. 그럼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터지는 거야. 네. 그러면 갑자기 막 뒤졌더니 허준 씨가 박사님은 다 좋은데 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봐 이렇게. 맞아. 그거 이 사람이 어제 한 말도 기억 못 하는데 5년, 10년, 20년 전까지 쫙 찢어봐. 당연히 나오지. 밥 먹자고 무슨 얘기인지 다 하지. 매운 거 싫어하시나 봐요.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 게다가 하우연은 조조랑 같이 먹고 자고 한 사이인데 그 정도 말은 많이 나왔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 외국 여행 갔다가 뭘 먹는데 갑자기 너무 매운 게 나와서 사실 난 매운 걸 잘 먹는데 그냥 어느 날 말하다 보니까 허준 씨가 박사님 매운 거 잘 못 드시나 보네 이런 말 한 적 있을 수도 있잖아. 하우연이 이제 한중에서 죽으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하우연이 너무 억울하게 좀 용감은 하지만 머리가 나쁜 사람을 찍혔어요. 그런데 이 전략 이렇게 짜는 걸 보면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잘했다고. 강족이나 저족도 잘하고 쟤들 이렇게 나올 거야 이런 것도 잘했어. 그래서 이제 최종 후보로 솔직히 말하면 서황이나 우금보다 나은데 최후가 좀 비참해 가지고 격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평가 잘하됐다. 네, 제가 사실은 저번에 할 때는 딴 사람 찍었는데 5위 하우연. 하우연. 그리고 하우연 머리 나쁘다는 거 그거 진짜 아니다. 쓸 줄 안다. 억울한 하우연 5위. 억울한 하우연 5위. 4위. 4위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조조의 장군 중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 하늘이 내린 명장 뭐 이런 소리까지 들었던 사람인데 연희에서는 맨날 흩어지는 명장 역시 우금처럼 관우장비한테는 안 되는 것처럼 나오는 조인. 네. 조인이 진짜 제가 최근에는 이제 또 신삼국지 드라마로 또 삼국지 배우지 않습니까? 전체를 통틀어서 조조 옆에 가장 오랫동안 가장 처음부터 가장 끝까지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붙어 있는 게 조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리고 조인도 보면은 좀 돌격대장 스타일이 많아요. 근데 이 조조의 장군들은 원래 기병전을 많이 하던 애들이라 돌격대장 스타일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돌격대장으로 젊었을 때 하다가 뒤에 이제 좀 사령관급으로 커지는 사람, 전술적 이 능력을 갖춘 사람을 내가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조인 같은 경우는 돌격대장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서주 진격할 때도 사실은 돌격대장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 징기스칸의 호라즘 전술처럼 이게 잔인한 전술이긴 하지만 초토화 전략을 썼어요. 그런 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조인이고 나중에 관도대전 때 유비가 정말 회심의 후방 침투를 했을 때도 조인이 가서 그걸 격파하는데 이때도 보면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라 상황 판단을 하더라고. 유비의 군대는 지금 이런 수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기병들은 원래 스피드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찔러. 까짓 거. 안 되면 튀면 돼. 이러는 경우가 꽤 있는데 조인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쟤네들 수준으로 봤을 때 치면 터진다. 저거는 좀 세니까 외곽으로 돌면서 괴롭히자. 이런 판단이 아주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관우가 그 형주를 먹으려고 할 때 조인이 버텨가지고 그 막아내는데 뭐 떨어질 뻔했다 그랬지만 어쨌든 열격포위를 지켜내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기록을 보면 확실히 부하들에게 그 신뢰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전술적 능력이 있는 장군들이 신뢰를 받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장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든 뭐 이 연유로든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였는데 역시나 그런 사람들은 좀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다만 들어요. 연희에서는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데 실제로는 상당한 전술적 전략적 지능을 가진 사람이었다. 자, 이제부터 포디움입니다. 네. 이제 순위 흐저에 올라서요. 3위 누굽니까? 3위 쉽게 깨지지 않고 배상금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진짜 오래. 지금이 쏟아부을 때다. 그래서 조조 장수 중에 넘버 원.